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개원 첫날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에 따른 전열을 정비했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합니다. 음주병 손이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모녀 관계인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국회와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야권이 법안들로 강공을 펼치면서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예상됩니다. 또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원구성 협상도 난항인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거부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가치라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원구성에 반영되게 하겠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며 원구성 파행을 겪은 21대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임기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면서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당과 정부는 한 몸이라며 당정일체를 강조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모인 워크숍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여당 연찬회와 워크숍에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의 4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특히 당과 정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단합을 요청했습니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22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돌며 각각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에서 각종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고 나면은 자꾸 의혹 제기하는 무슨 습관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국민의힘은 1박 2일 워크숍의 마지막 날인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혜병 특검과 민생지원금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건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아예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22대 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과 최해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해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공수처 외압 의혹까지 확대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12석의 조국 혁신당은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며 일찌감치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 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2대 국회 첫날부터 시작된 야권의 공세에 앞으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 팽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선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해구산으론 부족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원 공화당 간사가 미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를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And reassure our allies. Importantly, we should explore options for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theater for the purpose of assuring our allies. Discussing this should not be a taboo. Our enemies are watching. 우리나라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뒤 한반도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에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관련 언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오늘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된 논의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성명 채택 등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한 60대 남성이 지인 관계인 50대 여성과 그 딸을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도망쳤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영호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복도 곳곳엔 다량의 혈흔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 배우고 그다음에 뭐 환자 실어 가는 거 그걸 봤죠. 엄청 크게 들렸어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숨진 여성과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모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특허업체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 안양시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주민 4명이 고립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미호청교 임시재방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여자 골프의 별들이 총 출동한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이 오늘 개막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황유민과 MBN 여자오픈을 2번 제패한 박민지, 그리고 장타여왕 방신실, 윤이나 등이 필드를 뜨겁게 달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김호중 씨가 경찰에 늦게 나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입증이 가능하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뒤 측정한 음주 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탓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경찰은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앞서 적용한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범인도피 교사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수습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온 소속사 관계자에게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요즘 군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엔 인천 영종도 바닷가에서 실탄 27발이 발견됐습니다. 낚시꾼이 실탄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건데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에서 쓰는 총알이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밤 영종도의 한 바닷가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한 낚시객의 신고가 112로 들어왔습니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해보니 낚시객이 주운 걸 포함해 무려 27발이 나왔습니다. 군과 경찰이 쓰는 K1, K2 소총에 들어가는 5.56mm 구경 실탄이 6발, 역시 군 경찰이 모두 사용하는 38 구경 권총탄이 21발이었습니다. 실탄들은 영종도 삼목항 남쪽 바닷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고 뭐가 발견됐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북한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알려졌지만 실탄의 출처가 군인지 경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탄들이 해안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만큼 군의 수색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실탄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군이 신고를 받고 실탄이 더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 통제를 안 하고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발견 지점으로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초소 CCTV로 감시가 가능해 병력을 철수했다며 물이 빠지고 바로 통제선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일대 수색과 함께 실탄의 출처와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사람들의 입에는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 된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렸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향후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예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위자료 20억 원을 비롯해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데 1심은 이를 최 회장 특유 재산으로 보고 제외했으나 2심에서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SK라는 그룹의 성장 자체에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 삼아 위험한 인수에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K 주식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만큼 지배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가진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제 SK 주가는 지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9% 넘게 급등했고 장 한때 15.89% 오른 16만 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른바 민희진의 난으로 불리면서 모 회사 하이브와 벌어진 이번 싸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모그룹인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80대 20 그 지분 상태에서는 경영권 찬탈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내세워 임시주주 총회를 확정하자 민 대표는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를 하루 앞둔 어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이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표직은 지켰지만 오늘 열릴 총회에서 이사직의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건넨 최재형 목사는 오늘 다시 한번 조사를 받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최 목사에게 몰래카메라를 준비해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고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의 청탁 비위 폭로를 위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접견자인 최재형 목사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금융위원 누굴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겁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이후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에게 선물을 구입한 경위와 취재 과정을 확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이 유임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오늘 최재형 목사를 불러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약 9개월 만에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이 전 총괄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세계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는데요. 자신은 AI 챗봇 빌리버라고 말하며 AI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발달은 K-팝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가요계 최대 이슈인 하이브와 어도어 사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 총괄은 최근 엔터테인먼트사 상표를 출원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의 복귀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길 씨가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길 씨의 소속사는 어제 김호중 씨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한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이 길 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길 씨가 김호중 씨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길 씨의 소속사는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아티스트 본인에게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 만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한 라멘 가게가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불이 나서 연기로 자욱해져 버린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속 라멘을 먹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가게 안에는 10명 이상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점원은 대피를 지시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계속 라멘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불길이 커질 대로 커지자 결국 점원은 대피를 지시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지만 안전 불감증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1호 법안을 누가 낼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가장 빨리 법안을 내기 위한 이른바 법안 오픈런 때문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약 45분 남겨놓은 시간. 법안 봉투를 든 보좌진들이 국회 의원과 앞을 지킵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고 22대 1호 법안을 차지한 건 지난 3박 4일간 밤샘 대기도 불사한 민주당 서미화 비례대표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접수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동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법안으로. 이호는 탈북공학도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비례대표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예고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며 정식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다만 과거엔 개원 첫날 발의한 법안들의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선 그 징크스를 깨고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지도체제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당대표 선거를 해서 1등은 당대표를 하고 2등과 3등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집단 지도 체제가 결국 한동훈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를 맡고 2, 3위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 지도 체제를 검토합니다. 황 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절충형으로 신구와 중진들도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 등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또 유력 주자들의 출마를 유도해 전당대회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체제에 관해 한 전 위원장은 MBN에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뜨악하다. 당이 처한 위기나 본질부터 똑바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잘못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당 대표의 어떤 월권이나 독주를 방어할 수가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1등이 대표가 되고 2등이 최고위원이 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 되는 거거든요.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관리위원회밖에 안 돼요. 여태 혁신도 못했는데. 이런 비판과 중립성 요구를 의식해 비대위는 당원 당규 개정 특위를 꾸려 별도로 지도부 체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대적인 당원 당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이재명 맞춤 개정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대선 출마 1년 전에는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도 바꾸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정태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기 대표 임기는 2026년 8월로 현행 당원대로면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까지 마무리해 대선 출마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는 회의나 혹은 공식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도 추진됩니다. 일부 강성당원의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냐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당원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 늘어난 4,600명 규모로 확정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뽑겠다는 방안도 이번에 현실화됐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촛불 집회를 열면서 오는 6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대기업이 4,600여 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중은 59.7%, 신입생 10명 중 6명이 대학 소재지에 있는 고교 졸업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발률은 전남대가 8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긴 대학도 전체 26곳 중 18곳에 달합니다. 지역인재로만 세 자릿수 신입생을 뽑는 대학도 6곳입니다. 앞서 대입 전형을 승인한 대교협도 지역 의료 확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겠느냐. 큰 방침에 무리가 없다면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신입생은 올해와 비교해 2배 늘었고 선발 비중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당장 2,000명에 육박하는 지역인재 모집에 학원가는 분주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지방 유학 열풍도 거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곳에서 맞불 성격의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층 높아진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기꺼이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부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에 의료계가 대정부 압박의 마지막 카드로 총파업을 꺼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왔죠. 서울 대치동 등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 종부세로 인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는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이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추고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높이는 등 여러 조치로 세부담이 커진 겁니다. 서울 강남구 등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부담이 커지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납세 의무자나 과세 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가진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같은 해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의 공익성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차등 과세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종부세 논쟁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세제 개편론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이란 반대 논리가 맞선 가운데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9천만 원에 달해 집값이 조금만 더 오르면 서울의 어지간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얘기가 먼저 나왔지만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 할증하는 것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일 경우 공제 한도도 확대하는 것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가업 상속 공제 확대하는 폭을 더 페이버를 주자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안을 몇 개 놓고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아예 폐지하고 금융소득 과세 기준도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동상이몽이 세제 개편론에 불을 붙였지만 정부로서도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반대는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인도에서는 60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22명이 숨졌습니다. 또 인도에선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측 사상 최고치인 52.9도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성 기자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흰색 버스가 거꾸로 처박혀 있습니다. 인도 북부 잠무 지역 산악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기어 변경에 문제가 생겨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버스에는 60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तो वहाँ पे जब रेस्क्यू करने लगे तो अनफॉर्चुनेटली वहाँ पर जो है 22 लोग जो हैं 인도는 비극적인 사고 외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병원에는 환자가 몰려 빈 병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लूज मोशन गर्मी की वजह से उल्टी दस्त हो रहा है बहुत. 현지 시각 29일 인도 낮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치인 52.9도를 기록했습니다. We have got about 6 patients who were critical and they had heat stroke like symptoms and some of the patients had convulsions also and one patient came gasping also to the emergency department. 지난 27일 델리에서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던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졌고 10대 학생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물 부족도 심각해져 두 정부는 물 공급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정말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보여준 여성이 있습니다. 5살 아픈 아들을 위해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는데요.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희귀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5살 아들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한 달째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조금씩 응원을 받으며 지난주 1000km 넘게 걷고 목표액 35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그리고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막대한 기부금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감동 스토리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국민 의견이 많아 성사될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맨해튼 핸즈라고 아시나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매년 이맘때쯤 태양이 맨해튼의 거리와 완벽하게 정렬될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말하는데요. 도시 건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높은 건물 사이로 태양이 절묘하게 아름답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저 쳐다보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미국 뉴욕의 맨해튼 거리와 태양이 일직선을 이룰 때 볼 수 있는 특별한 석양, 맨해튼 핸즈입니다. 이 아름다운 석양을 눈에 담고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고층 건물 사이로 일몰하는 태양이 참 아름답네요. 미국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임대해 온다는데요. 어떤 매력을 지닌 귀여운 판다들일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이 올해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2살 동갑내기 암수인 칭바오와 바오리인데요. 미국과의 판다 외교 역사를 되짚어보면 1972년 4월 중국 정부로부터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보내진 판다 한 쌍 링링과 싱싱이 있는데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념해서 보내졌죠.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될 칭바오와 바오리도 양국 국민의 열렬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말만 하면 필요한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주는 챗GPT 덕분에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죠. 최근 생성형 AI가 동영상 제작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젠 긴 광고 영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최근 국내 주류 기업이 공개한 맥주 광고입니다. 빙하지대를 배경으로 삼아 시원하고 청량한 감촉임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브랜드가 내보낸 음료수 광고인데 마법 같은 맛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듯 현실로 나온 액자 속 인물들이 음료수를 두고 다투는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연출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 두 영상 모두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가 만들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핵심어를 적어넣자 인공지능이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도에 맞는 연출을 구상해낸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텍스트 정보를 넘어 동영상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자 일부 광고 회사들은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 촬영에 의존해온 안마의자 광고에 AI를 적용해 비용을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 사진과 함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학습시킨 뒤 앉아있는 남성, 편안함, 고급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는 5명에서 11일 동안 7편을 만들었다는 거는 AI 기술 덕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AI가 사람의 역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광고업계가 서서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천만 영화 범죄도시를 이을 강동원 주연의 신작이 개봉했습니다. 또 독특한 설정의 뮤지컬과 벤자민이 된 동방신기 멤버 심창민이 팬들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엔 어떤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강동원은 사고사로 위장해 살인을 대행하는 설계자입니다. 청부 살인을 의뢰받고 타겟을 처리하던 동료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자 이들의 사고 역시 설계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홍콩 영화 액시던트를 원작으로 범인과 범인을 잡으려는 사람의 구도가 아닌 진실을 찾고자 하는 주인공의 혼란과 혼돈을 중심으로 신선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캐릭터를 이제 준비할 때 저는 처음에는 되게 본능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제 차가운 캐릭터를 해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접근 자체를 얘는 되게 CEO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CEO다로 좀 접근을 했고요. 뮤지컬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중년 여성이 주인공으로 동창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7명이 저승사자에게 각자 살아야 할 이유를 대며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찬란한 시기가 끝나고 모든 게 시들어간다고 느끼는 중년 여성들이 많지만 삶의 부정적인 면과 희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봄이 돌아오듯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에다 배우들의 대사가 나 자신이나 우리 엄마, 아내처럼 공감대를 형성해 관객들을 울리고 웃깁니다. 소설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을 원작으로 1920년대 미국,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 버튼이 인생의 스윗스팟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순수함을 찾아가는 모습, 사랑을 되찾으려고 밀주업 등 갖은 고난을 마다치 않는 열정 등이 무대 위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심창민이 2003년 가수 데뷔 후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하는데 소년 시절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와 노인의 발성까지 시간을 초월하는 연기로 감동을 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여자 골프 별들의 경연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이 오늘 개막합니다.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는 장차자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화끈한 드라이버샷 대결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신영빈 기자가 우승자를 가릴 홀을 직접 짚어봤습니다.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컵을 사이에 두고 여자 골프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연거푸 트로피를 거머쥔 박민지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낸 가운데 MBN과 기운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올해도 좋은 성적 내서 우승한 뒤에 인터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우승자이자 올해 드라이브 거리 선두로 화끈한 골프를 선보이는 황유민이 타이틀 방어에 나섭니다. 작년에 첫 우승을 했던 대회를 다시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전년도 장타왕 방신실과 2022 시즌 장타 1위 윤이나까지 가세하는 만큼 화끈한 드라이버샷 대결이 필드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을 향한 장타 여왕들의 승부처는 11번 홀. 대회 마지막 날 11번 홀은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티박스를 90m가량 앞당기는데요. 장타자들은 그린을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코스가 내리막에 있어 실제 홀컵까지의 거리는 더 짧은 데다 파4 홀인 만큼 선수들은 샷 이글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그린을 공략한다는 각오입니다. 거리상 좀 그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서 드라이버로 원온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린 바로 주변에 해저드와 벙커가 자리한 만큼 자칫하면 타수를 잃기 십상인 상황. 최종 라운드 순위를 좌우할 변수가 승부의 긴장감을 더하며 양평에서의 한판 승부를 기다리는 골프 팬들의 마음은 설레옵니다. MBN 뉴스 신영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밀양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강원과 경북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6도, 대전과 부산은 18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경북 지역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